네,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. 자, 오늘 시간에는 또 한자어의 유래 몇 개 좀 뽑아서, 이런 글자가, 이런 데서 또 나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또 아는 것도, 그런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한자어의 유래. 자, 한번 볼까요? 처음에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. 자, 지금 창피라는 말이 나오죠. 아우, 너무 창피해.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. 야, 창피하게 이게 뭐야? 부끄럽잖아. 뭐 이렇게 우리 이런 말 쓰죠. 창피는 이렇게도 써요. 요렇게. 요, 어, 오리자를 써서 요렇게도 쓰곤 합니다. 창피. 자, 요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 후기 실학자죠. 이동구라는 그 실학자가 어떤 선비들,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이 생활의 어떤 규모 뭐 이런 것을 쓴 그런 그 사소절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예의와 어떤 자기의 어떤 몸을 갖다가 수양하는 그런 덕목을 쓰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창피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. 자,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한 선비가 좀 술을 마셨는지 뭐 낮술을 마셨던 뭐 하던 자기가 입고 있던 한복을 갖다가 풀어 제낀 거죠. 즉 여기 피가 손이고 요거는 이제 가죽 빗자죠. 즉 자기 옷에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옷고름을 매지 않고 해친다 이제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. 즉 옷고름을 갖다가 매지 않거나 또 치마끈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자기는 속옷이 다 보이게 되잖아요. 뭐예요? 그럼 그야말로 창피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자, 바로 이 창이라는 것은 옷을 입고 허리띠를 안 뺀 상태를 뜻하고 피라는 것은 뭡니까? 어떤 상의에 어깨에 걸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.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은 모습은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한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한복을 안 입잖아요. 한복을 입어도 요즘 뭡니까?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기 때문에 저런 조선시대 때 입었던 그런 한복은 거의 입을 무슨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나 입겠죠. 어찌됐든 간에 이 한복은 옷 매무새를 갖다가 단정하게 갖추지 않으면은 보기가 좀 흉해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있다가 어떤 옷걸음을 매는 깜빡 있는 그런 거. 그래서 한복 입는 것이 익숙치 않는 경우에는 허리띠가 풀리지도 모르고 바지가 헐렁헐렁 벗겨지는 그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창피의 정의 나왔어요. 그러니까 창피란 뭡니까? 허리띠가 풀어져서 속옷이 다 보이거나 또 옷에 옷걸음을 갖다가 풀어서 해친 채로 저렇게 다닌다는 거. 그래서 남들이 저 뭐야 손가락질하는 거죠. 그래서 창피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.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련. 너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냐? 나 아직 미련이 있어. 우리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죠. 자, 이 미련이라는 것은 원래 그 상래, 즉 이 문상 이런 데서 나온 글자가 바로 미련이에요. 자, 그래서 이게 실사자가 있고 이게 이제 뭐 간자인데 뭐 분별할 간자. 즉 이것은 상복을 뜻하는 그런 한자 글자가 되겠죠. 연이라는 것은 뭡니까? 소상 때 입는 그런 이 상복. 소상이 뭡니까? 사람이 죽은 지 1년이 됐을 때 지내는 제사가 바로 이제 소상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이 미자가 있죠, 미자. 미자. 그러니까 뭡니까? 아직 1년이 채 안 된 거죠. 아직. 그러니까 세상을 뜬 지 그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연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미련. 그러니까 뭡니까? 보통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옛날에는 뭐예요? 보통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었죠. 그러니까 만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연복을 입게 되는데 이 미련이라는 말은 즉 아직 1년도 아직 안 돼서 아직 연복을 입을 때가 안 됐다.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? 아직 죽은 분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. 그런 글자예요.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마치 살아서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즉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. 즉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선뜻
죽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의 글자가 바로 뭐다? 미련이에요. 그러니까 너 나한테 미련 있어? 뭐 할 게 이렇게 쓰죠? 이게 주군이에 대한 아직 구, 상복 그런 그 문상 여기에서 나왔던 글자구나. 이런 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면 되죠. 자, 여기서 조금 더 파생돼서 또 어떤 뜻까지 가는 거죠? 이런 곰튀기 봤나? 이렇게 조금 욕설하는 거죠. 좀 그 혼내는 경우도 있죠. 즉 미혹하다. 야 이놈아, 너 지금 뭐야? 분명히 좀 부모님이 또는 누가 사랑한 그 연인이 분명히 지금 그 뭐야 세상을 떴는데 아직도 너는 그걸 갖다가 응?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그 생각만 하면 어떡하냐. 그래서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미련한 놈, 미련한 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미련은 상내복에서 나왔다는 얘기하고 이것이 조금 더 파생돼서 미련하다는 표현도 아울러 겸해서 사용한다.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련. 우리 너무 미련에 또 막 그 미련 갖지 말자고요. 하지만 미련이 결코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고요. 얼마나 인간적입니까? 그렇죠? 자, 이번엔 어영부영과 흐지부지. 뭐 어영부영, 뭐 흐지부지 하다가 어영부영 됐다. 또는 흐지부지 하다가 어영부영 됐다.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. 일의 옳고 그름을 갖다가 분명히 가리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거나, 그죠? 또 뭐 거창하게 그냥 뭐 시작할 때는 뭐 한 것 같은데 하는 둥 마는 둥, 그죠? 끝날 때 뭔가 뭐야 흐지부지 됐잖아.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하죠. 자, 이렇게 어영부영과 흐지부지는 또 어디서 나온 글자인가 한번 또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자,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군인의 모습을 지금 그 사진이 실려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뭐예요? 어영군이에요. 어영군. 즉, 어영군. 즉, 다시 이야기해서 어영군이라는 것이 어떤 군대입니까? 그, 뭐랄까. 조선시대 때 상당히 그 군령이 아주 셌던 그런 군영. 군영. 이 아주 그 삼군군에 있던 그런 군영이죠, 군영. 군영. 그래서 이제 그 어영청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, 어영청은.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뭐 어영청, 뭐 훈련도감 뭐 이민들한 때 만든 그런 그 기관이시죠. 그다음에 또 금이영, 뭐 숙종 때 만들었던 군부대 이렇게 이 세 군데를 갖다 삼영문이라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엄격한 정예부대였죠.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 말기로 들어오면서 이 어영군의 군기가 완전히 풀어져서 형편없는 오합지졸의 군사가 돼버린 거죠. 이제 막 그 나라가 뭡니까 이제 개방하면서 뭐 별기군 같은 신식 부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삼영문이었던 이 어영군은 완전히 이제 오합지졸로 이제 전락이 돼버린 거죠. 그래서 뭐야 이를 지켜본 우리 백성들이나 이런 군의 관련자들은 야 한때 그 삼군문이라고 일컬었던 저 어영청의 이 군인들이 지금 뭡니까 이거는 아니다. 그래서 어영군은 더 이상 군이 어떤 군대가 아니다. 비영. 그래서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어영비영이 되었던 거죠. 근데 어영비영이 얘기하다가 좀 발음이 조금 이제 좀 어려웠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이 됐다. 이렇게 한자가 바뀐 게 된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흐지부지가 나오죠. 처음에 일을 갖다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시작할 때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끝날 때 뭐 흐지부지 뭐 되었다 이런 말 우리 쓰잖아요. 뭐 그러면 안 되겠죠. 일을 하려면 똑부러지게 딱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. 자, 흐지부지인데 원래 이게 저도 처음엔 한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건 뭐예요? 꺼릴 희자. 이렇게 뭐 꺼릴 기자가 되죠. 즉 꺼린다는 뜻이고, 그러니까 비는 이게 사실 뭐 신비스럽다, 뭐 비밀이다 그런 뜻의 또 글자예요. 자, 그럼 뭐예요? 휘는 꺼린다, 꺼리기자. 그래서 우리가 기일 그러면 이 제삿날을 뜻하는 그런 또 낱말도 나오죠. 즉 죽은 사람이나 높은 이름을 가리키는 그런 휘지, 즉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의 글자가 휘지가 휘.
그다음에 비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? 비밀로 감추어 숨긴다. 즉, 꺼리고, 꺼리고 감춘다. 뭐 이렇게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휘지비지, 즉 자꾸 입에 그 오르내리는 것이 꺼려져서 드러나지 않도록 감춘다는 의미가 바로 휘지비지가 되겠습니다. 근데 요것이 그 뜻도 모르고 쭉 하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. 자,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이름자를 갖다가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죠. 요즘 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도 저도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, 뭐 할머니 또는 아버지, 또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돼?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홍길동이요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못 배운 놈이라고 제가 아주 호되게 혼난 뭐 그런 기억이 언뜻 나요. 그래서 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셔?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요, 무슨 자 무슨 자로 이렇게 쓰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. 왜냐면 그 아버지 우리 부모님 날 갖다가 길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말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 보통 저 높은 아버지 또는 존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써요?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야 우리 아버님 이름이.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홍자 그다음에 길자 동자를 쓰십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하지만 또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. 자, 아버님의 말씀을 할 때는 그 이름 자만 이렇게 설명. 저희 아버님은 홍, 길자, 동자 쓰십니다. 요게 또 맞는 또 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. 뭐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따지지 말자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 휘지비지는 이렇게 뭐랄까요? 꺼리면서 저희 비밀스러움을 갖다 숨긴다. 즉, 그 옛날 임금이나 뭐 이런 그 황제가 썼던 한자가 똑같으면 바꿔버려. 그게 바로 휘지이라는 거. 이렇게. 즉, 또 기휘. 그 귀시라 귀휘. 꺼린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어영부영과 후지부지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에서 유래가 됐다.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. 자, 가가 있네, 가가. 이제 가가라는 게 뭐냐면은 거짓 가짜에다가 집 가짜가 되겠죠. 자, 이것이 결국은 또 뭐예요? 가가. 이게 가게로 바뀐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가게도 우리가 한글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가가라는 그런 한자 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면 되겠죠. 원래 가게라는 뜻이 뭡니까? 여기 사진 보시게 됐지만 물건을 파는 집을 갖다가 우리가 가게라 그러죠. 뭐 스토어 그러는데 그 글자 그대로 가짜 집이에요. 가짜 집. 즉 정식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터 같은 데서 물건을 갖다가 버려놓고 또 팔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그러한 집.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길가에 가판되는 이제 포장 마차스 같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가가, 즉 임시로 지은 가짜 집이다. 이것이 가게의 원래 어떤 그 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1월이 가고 이제 2월이 되면 또 입춘이 오고 또 3월이 되면 이제 봄이 다가오죠. 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어요. 우리가 봄춘자가 오게 되면 뭐 가게 기둥의 입춘방이다.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. 즉 집 대문에 입춘 대길, 자 봄이 와서 이제 이제 큰 길이라 해가지고 이제 방을 써 붙이는 거죠.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집 안에 있는 기둥에다가 입춘 대길 뭐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가게 기둥에다가 이것을 썼다 그러면 뭡니까? 사람들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집에다 저런 걸 붙여놨어? 즉 제격에 맞지 않다고 이제 비웃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. 저 가게 기둥이 입춘방이라지 뭐야 격담 맞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아냥거릴 때 상대방을 갖다가 약간 좀 놀릴 때 쓰는 글자가 이제 이렇게 또 쓰곤 하죠. 자, 그래서 가게. 그래서 한자로 또 가게 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. 그래서 전빵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이제 전빵 또는 가가는 가게다.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게에 특히 그 종로
지금의 이제 종로 1가 2가 3가 해가지고 이제 그 피막길 쪽에 쭉 나가라 또 대감마님 행차시다 그럼 뭐예요? 이런 상미나 이 쌍놈들은 옆으로 비켜 해가지고서 피한다 해서 피막골이 생겼죠. 그 피막골 사이로 수많은 가가 즉 가짜집 가게들이 늘어져 있었다. 그것이 이제 구함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자료를 보면 또 통해서 가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한자의 유래해서 창피하다, 미련을 갖지 말아라. 그리고 어영부영, 흐지부지, 그리고 가가는 가게의 가게에서 나온 말이다. 즉 가게는 가가라는 한자 말에서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서 매듭짓는 그렇게 했습니다. 자,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.